결론적으로 경매에서 권리 분석이라 하는 것은 단순 명료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따질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낙찰자 입장에서 물어줄 돈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경매스러운 말로 바꾸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지 아니면 인수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이해하고 기준만 확실히 알면 권리 분석은 경매를 접하기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어렵지도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경매 투자 전에 권리 분석을 많이들 두려워하시는데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경매학원에서 권리 분석을 몇 주에 걸쳐서 강의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긴 설명은 경매 물건을 입찰하는데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배운 것이 많고 확인할 것이 많아서 권리 분석을 하고도 스스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매 투자자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경매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매 투자를 위해서 꼭 필요한 권리 분석을 하면 됩니다. 끝입니다. 추가로 디테일하게 알아도 그건 그냥 지식 축적의 만족감일 뿐입니다.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권리 분석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수학 문제처럼 응용하고 활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대입만 하면 됩니다. 그래도 권리 분석이 어렵다면 해당 경매 물건의 사건 번호와 해당 지역명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로만 검색하면 같은 경매 물건이 여러 개 나오므로 지역명도 꼭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 등본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계약할 때 그냥 부동산에서 보여주면서 대충 설명 듣고 고개를 끄덕였던 것 말고 한번 스스로 찾아서 봐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은 사람으로 생각하면 호적 등본 같은 것입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그 부동산이 빌라인지 아파트인지 상가인지 어떤 종류의 것들인지 대해서 나와 있으며 해당 토지는 몇 제곱미터인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누구인지, 은행으로부터 대출은 받았었는지 혹은 돈을 갚지 않아서 가압류가 들어와 있는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압류가 들어와 있는지 등의 이런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이와 같은 것들이 많이 적혀 있다면 흔히 말해서 등기가 지저분해지겠죠. 압류나 가압류 또는 저당권 등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이것저것 많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느낌입니다. 그럼 이런 권리들이 모두 말소가 되는지 아니면 이 중에 일부라도 내가 인수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분석과 판단 작업이 등기부 등본에서 할 수 있는 권리 분석입니다. 그러면 해당 부동산에 임차인이 살고 있다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내가 떠 안아야 되는지 그렇지 않아도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임차인에 대한 권리 분석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권리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흔히들 권리 분석은
등기부등본상에서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야 하는데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를 날짜별로 새로 나열한 다음에 가장 빠른 권리를 찾으면 그것이 바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그 아래는 모두 말소가 되고 위로는 인수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권리 분석 작업인데 우리는 투자자입니까? 권리 분석가입니까? 당연히 투자자입니다. 효율적인 투자를 해야 합니다. 주어진 시간에 돈 버는 데만 집중해야 합니다. 이런 정리는 이미 사전에 작업이 모두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고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매각물건 명세서에 이 권리 분석의 모든 내용에 대한 결과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가 자체가 어떤 부동산에 경매가 들어왔을 때 법원에서 이런저런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고 이런저런 정보가 있으니 이것을 보면서 경매 물건에 대한 판단을 잘 하라는, 잘 알고 숙지하고 입찰하라는 공지입니다. 따라서 매각 물건 명세서만 잘 보아도 권리 분석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매 사건의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좋은 점이 스스로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낙찰받으면 손해이지만 매각 물건 명세서상의 공지가 틀렸다면 이는 매각 불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낙찰받아도 취소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권리 분석은 매각 물건 명세서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이 빈칸으로 되어 있거나 해당 사항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으면 인수할 권리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등기부등본상에서 지저분한 권리들이 빨간 줄로 그어지고 모두 말소되어진 상태로 나에게 온다는 의미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아직은 이런 경매 물건에만 입찰을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면에 이 부분에 무엇인가 적혀 있다면 인수할 권리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굳이 위험 부담이 있는 물건에 입찰할 필요는 없습니다. 쉽게 버는 것도 중요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앞서 말한 부분에 무엇인가 적혀 있다면 주로 특수 물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 물건보다는 경쟁률이 낮아서 좀 더 싸게 받을 수 있겠지만 내가 해결 가능한지 미리 알아보고 판단해서 입찰을 해야 하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체 경매 물건 중에서 일반 물건이 90% 정도에 가깝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빠르고 쉬운 권리 분석과 효율적인 경매 투자를 위해서 유료 경매 사이트는 필수입니다. 교육생들은 할인 가능하니 카페나 이메일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